선정이 되시게 되면 초기에는 주로 창업 교육을 많이 받으실 거고, 어떻게 하면 대표님의 아이템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초기 반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만사TV입니다.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오성택 전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 육성팀 오성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환영하고 오늘 머리도 새로 하셨다는데 예, 멋집니다.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뭔지부터 한번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을 원활하게 창업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이렇게 개선해 볼까, 이 기술 창업에 대한 나의 아이템, 나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구현해 드리고 시제품을 만들어 드리는 걸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체득했던 어떤 기술이나 혹은 평상시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기술들을 시연해 보기 위한 첫 번째 지원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령 제한도 있나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는 연령 제한이 따로 없는 사업이고요. 네. 그래서 아주 드물게 고등학생들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 광주 창조경제센터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은 기술 분야를 전 분야를 선택하고 있고, 주로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공예 디자인, 에너지 자원 등 전체 분야에서의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예비 창업 소재를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내가 이제 직장의 비밀을 갖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내가 이제 회사를 관두기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창업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그 지원 사업에서 조건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시면 협약 기간 동안은 반드시 창업을 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협약 기간 내에. 예.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돼서 만약 직장에서 겸직 승인이 안 난다거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직장 생활과 창업을 병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제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비 창업 패키지는 수행 기간이 몇 개월이죠? 저희가 선정이 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대략 약 8개월 정도 됩니다. 8개월. 그럼 보통 이렇게 그 접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되죠? 저희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보통 2월 중순에 공고가 떠서 2월 중순, 네. 약 한 달 정도의 접수 기간을 두고 3월부터 대략 4월 말까지 선정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서류평가가 1차고요. 2차가 발표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시면 4월 말에서 5월 초부터 협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창업을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전제 조건이 기왕이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받아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됐고, 그러면 아까 말씀이 이제 12월 달까지가 그러니까 그 수행 기간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서류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는 11월 달에 창업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희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의 협약 조건상 창업의 한계는 10월 말까지는 반드시 10월 말.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다가 중간에 나는 차라리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협약 기간이 시작이 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희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신청하셔서 선정되신 사업계획서가 끝까지
시연이 되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중간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제재 대상이 되고요. 나중에 다른 사업 또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데에는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예비 창업 패키지 정부에서 돈을 준다니까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러고 나서 잘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마음가짐 가지고는 어렵다,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그게 다른 사람의 좋은 기회를 뺏어가는 결과도 맞습니다. 되니까 사실 그런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렇게 선정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최대 1억 원, 평균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시제품 제작,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초기 마케팅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창업자들이 나 이 돈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라고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협약기관과 주관기관과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맞습니다. 그게 대충 어떤 비율 같은 게 있나요? 그 명시적인 비율이 있진 않고 협약 선정이 되시게 되면 초기에는 주로 창업 교육을 많이 받으실 거고 이 과정의 극초기에 저희 주관기관 직원들과 상호 검토나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대표님의 아이템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초기 반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예산 사용 방법을 권유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오성택 전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광주 창조경제센터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주관기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창패 전국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전국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총 27군데가 하고 있고요. 호남 지역에서는 광주 창경, 전남 창경, 제주 창경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27군데 중에서도 각각 나름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나 혹은 차별성이 있는가요? 예, 각 주관기관별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나 관심사나 각 지자체의 특화 산업이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향은 다르고, 저희 광주 창조경제센터는 전체 분야를 하고 있지만 광주에 5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 되고, 사실 저희는 전 기술 분야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표님의 기술 아이템과 저희 주관기관과의 스킨십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광주 창경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창업자들,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창업자들이 와주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있어. 우리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어요라는 것도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일단 저희 예비 창업 패키지나 다른 옆에 있는 초기 창업 패키지도 마찬가지지만 창업자와 극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직원들, 투자팀이나 기획팀이나 다른 부서 직원분들도 지원을 요청했을 때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줘서 같은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창업자가 발전할 수 있는지를 같이 소위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부분들에서 저희 진실성이나 어떤 내실이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그 초기 창업 패키지 또 뭐 디딤돌, 팁스, 투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창업 생의 어떤 주기가 있는데 그 전 주기를 맞춰서 지금 광주 창경이 지원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들이 각각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비 기술 창업과 라이프스타일 창업 혹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생활형 창업과의 어떤 그 차이점? 네. 구분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이제 기술 창업은 이제 생활형 창업 분야에서의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만의 노하우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강점들을 지식재산권 형태의 출원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보시면 지식 기술 창업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떡볶이다, 혹은 뭐 베이커리다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를 좀 더 그 판매 활성 혹은 뭐 이렇게 널리 펼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런 것들이 기술 창업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전제가 네. 이 기술을 활용해서 관련된 산업에 도움을 주는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단순히 하나의 식당을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만 이 기술이 다른 쪽에 다른 산업에 관련된 산업에 크게 확장이 돼서 전반적으로 사회나 산업 경제 전반을 바꾸는 요소가 된다면 그게 얼마든지 기술 창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 저 말 듣고도 잘 모르겠는데 긴가민가 해. 그러면은 우리 오성택 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창진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앱의 창업 패키지나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창업진흥원 콜센터에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방금과 같은 좀 애매하다라든지 저희 광주 창경의 산업이나 광주 창경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을 경우 앱의 창업 패키지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창경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행하신 분들에게 이제 다음 단계 말씀하셨던 초기 창업 패키지 혹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이렇게 지원하게 될 때 뭐 추천이라든가 가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앱이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수행하시는 과정 동안 우수한 성과를 내셔가지고 최우수 선정되신다면 2년 뒤인 다음번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서류 면제 특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앱이 창업 패키지를 하시는 청년 창업 대표님들 중에서는 내부 평가를 거쳐서 광주 호남 연수원에 있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일부 추천이 되시면 세 건에 대해서는 세 분에 대해서는 서류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관련된 자세한 소개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 내년에 2월 달에 이제 시작된 그 패키지 사업에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사업 계획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이 사업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기에 어떻게 시제품을 만들 것인지랑 그다음 초기에 시장은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앱이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대부분 초반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걸 지원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주변에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고 사실 저희 앱이 창업 패키지 창업 상담 창구를 이용해서 한번 아이템을 상담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내년 2월 달을 앞두고 한 4-5달이 남은 준비 기간이라고 보고 차분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 양식이나 그런 것들은 해마다 동일한가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년 사업계획서 양식 또는 지원 자격이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24년도 2월 달에 공고된 자료를 보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단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내년 이후까지는 앱이 창업 패키지 지원을 하실 때 지원 자격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오성택 전님께서는 창업 지원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에는 어디 기관에서 일을 하셨어요? 전 직장에서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었는데 비슷한 업무였지만 지금 성인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 기관이 훨씬 더 규모나 약간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루기가 힘들거나 그러니까 만나기가 힘들거나 뭐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에 들어오시는 대표님들이 청년이시든 좀 연배가 있으시든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지만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진정성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보람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활발한 창업자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그러시는가 보죠. 예.
우리 오성택 전임은 그 광주 창경에서도 친절하기로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창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혹은 또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